하는 이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강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그 산하에 있는 한국기독교 역사학회에서요, 2001년 1월부터 총무이사로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정부이사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주신 제목 그대로 근대 체육의 선구자 질레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고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질레트 사진과 그리고 YMCA 질레트와 양화진을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했던 주인공 바로 6살이 아니고요 6날 6일 만에 세상을 든 그의 딸, 그 딸이 그 아빠를 이곳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화진과 질레트를 연결해주는 그 주인공의 묘비가 있습니다. 지금 양화진에는 태어난 지 6일 만에 그의 곁을 떠나간 딸이 잠들어 있습니다. 묘비에는 Infant Daughter of Philip and Bertha Gillette, 1905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서울 YMCA 참석을 위해 처음부터 고생했던 동료,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이번에 다루진 않았지만 벙커, 그리고 게일, 에디슨, 브루크만, 터너,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하디의 가족 등이 그 딸과 함께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We regret to announce the death of the infant daughter of Mr. and Mrs. Gillette, aged 6 days. 이것은 코리아 리뷰 1905년 1월호에 뉴스 칼렌다라고 하는 파티에 나와 있는 그 딸의 죽음을 안내가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질레트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실무 책임자로 총무로 여기에 와서 1901년도에 와서 굉장히 척추적이었거든요. 서울에 사는 모든 선교사들이 YMCA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 또 한국인들이 YMCA 설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고무적인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손잡고 있었고, 이제 곧 지금도 마련이 되고 부지도 확정이 되고 올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YMCA를 건립할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바로 그때 첫 딸입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딸을 6일 만에 잃게 되었으니 가장 낙관적인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정기적인 연례체육대회, YMCA 운동회라고 불리는 체육대회가 그 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근대 체육이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 YMCA를 중심으로 체육활동을 널리 전개하여 근대 체육의 선구자로 칭송받는 한국 청년들의 선교사 필립 질레트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이게 지금 오늘 강연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또는 본인이 직접 어떤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또는 가벼운 운동이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조금이나마 필립 질레트를 기억했으면 하는 것.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그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역사의 학계에서 필립 질레트에 대해 서울 YMCA 참설자 또는 개구리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선교사, 상해 임시정부 때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크게 부각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질레트에 관한 연구 논문이 단 한 편도 없는 것이 실점입니다. 질레트 자신이 남긴 글이 많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긴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남긴 자료는 연례 보고서를 제외하면 4편 정도가 있는데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질레트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생겨났습니다. 한국체육학회에서요, 한국 근대체육이라는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YMCA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 YMCA를 다루다 보니까 질레트 얘기로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질레트에 주목해서 질레트가 한국 근대 스포츠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2014년도 작년에 나왔는데요. 그 이가람이라고 하는 분인데 중앙대학교 박사 2013년도에 마친 분입니다. 개인 소장 사진자료, 질레트 관련 1차 자료 등을 참조해서 기준 연구를 크게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한국 YMCA 소장 초기 문서 자료 등을 추가로 참고해서 근대체육의 선구자로서의 질레트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근대 스포츠가 전국적 확산, 근대 스포츠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되는지 YMCA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대 스포츠의 전국적 확산은 1920년대에 들면서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대 스포츠가 소개되기 시작한 1900년대 초반 이래 약 10여 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확산 과정은 서울에서 전국의 도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비기독교 단체로, 남자들 중심에서 여자들에게로, 청년에서 남녀노소 모두에게로 진행되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스포츠 역사를 별로 들먹이지 않아도 이미 해방 이전 한반도 전역에서는 일전에는 생전 이름도 듣지 못했던 근대 스포츠가 널리 소개되어 있었으며, 스포츠 게임의 관찰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주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대 체육의 전국적 확산은 매우 일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서울 YMCA를 중심으로 YMCA 지방 조직 설립과 함께 그리고 YMCA 농촌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체육활동에 대한 전국 각 지역의 공립 및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랐기 때문에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1921년 서울 YMCA 체육분과 보고에 따르면 그해 11월까지 모두 216개 체육 클래스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수업, 그리고 체육 구체적인 체육 활동이 216회 진행이 된 것이죠. 여기에 참가했던 연인원이 6,185명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유도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면서 유도가 아주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수업도 크게 증대되었고요. 당시에는 또 YMCA 축구팀이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YMCA에서는 서커스라고 하는 고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2년 전만 해도 인기가 없어서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회의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인기 높아지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YMCA에게는 전국의 기독교 학교에서 체육 지도자를 위한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특별했던 내용, 1920년도, 21년도 보고서에서 가장 특별했던 내용은 기독교 학교를 포함해서 비기독교 학교 모두를 포함한 서울 전체 중학생 선수들의 모임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선수 선발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선수로 뽑아서 등록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선수를 뽑아 그 기록을 제출하면 YMCA에 있는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판정하는 방식으로 정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참가한 중학생 선수들의 수가 2,00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주로 남학생들의 차지였습니다. 1929년도 YMCA와 YWCA의 공동 프로그램 안내에 나타나 있는 체육 종목은 야구, 양궁, 보제, 유도, 권투, 펜싱, 레슬링, 테니스, 텀블링, 하이킹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YWCA의 여학생들은 유일하게 하이킹 종목에 불과 2~3명이 참여했던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까지 체육활동이 주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체의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이끌었던 것은 YMCA가 유일했습니다. 1930년대 동이 터오를 무렵 개인 또는 그룹별로 야산이나 집에서 혹은 교회 마당이나 운동장 등에서 체조와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YMCA가 체육을 널리 전파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구는 한국의 학교와 클럽에서 가장 즐겨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또 30년대 중반에는 전국에서 100여 개 야구팀이 활발하게 야구를 즐기고 있었고, 이에 YMCA는 학교 대항, 국내 및 국제 무대에서의 경기를 주선하고 코치와 심판진을 구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새로운 경기 방법 등을 지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대한체육회와 같은 체육 관련 단체들이 있었지만 YMCA만큼 크게 회원들을 확보해 하지도 못했고, 그런 것을 지도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YMCA가 이 체육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전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체육활동은 1930년대 YMCA 농촌 사업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점차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하나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농촌 프로그램이 체육, 사회 및 종교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는데, 체육을 굉장히 우선시해서 시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씨름, 태권, 수영 등 한국의 전통적인 종목, 그리고 배구, 농구, 핸드볼, 야구, 축구, 권투, 육상 등의 종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실행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특별한 체육 보급 운동이 아니라 농촌 사업을 하는 일환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 즉 서울은 물론 전국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군대체육을 쉽게 접하게 되었던 상황, 그리고 각 학교에서 체육을 장려하며 특별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수로 선발하여 전국 단위의 선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운영 방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체육 전성의 현상 배후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포츠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바로 그가 나오는데, 바로
필립 질레트입니다. 질레트는 1901년 9월에 서울에 왔습니다. 그의 공식 프로필은 미국 YMCA 한국 간사.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한국 간사. 그러니까 지금 질레트가 와서 처음으로 한국에는 YMCA라고 하는 청년 조직을 설립하고자 할 때 들어온 바로 한국 간사입니다. The Secretary of Korea. 근데 이제 왜 질레트가 오게 되었는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한국에 오기 이전 그의 경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레트는 뉴욕 국가대학 출신의 저명한 외과 의사 모머 질레트와 독실한 감리에 승자했던 메리 질레트 사이에서 1872년 10월 21일 장남, 3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은 감리교회, 그리고 YMCA, 그리고 체육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콜로라도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스프링필드 트레이닝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스프링필드 대학으로 지금 있는데요. 1899년에는 국제 YMCA 훈련학교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1885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891년부터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수여하였는데 미국에서는 최초로 주는 전문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었습니다. 이때 질레트, 그러니까 질레트는 전문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YMCA를 통해서 아주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이때 바로 이때 질레트는 YMCA 국제위원회로부터 서울 YMCA 설립을 위한 한국 간사로 갈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질레트만큼 모든 요건을 갖춘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1901년도 질레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500명의 기독교인들이 YMCA를 조직하기 위한 총무를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현장 조사를 하고 국제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사하고 질레트를 개척 총무, 파이오니어 시크리테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저희가 다루었던 장로회 언더우드, 감리회 아펜젤러가 1899년도에 YMCA 국제위원회에 해가 건립을 위한 기금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5,000달러의 기금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질레트는 한국의 임금, 자재, 부동산 가격이 싸다는 것 아마 확인은 안 하고 당연히 싸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들 자료를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물가가 비싸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조가 단순한 한국식 스타일의 건물로 건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관이 있어야 그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잘 전개될 수 있을 것을 역설하였고요. 그동안의 한국 기독교 발전에 관해서는 1900년도에 나온 엘렌 파슨스의 한국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질레트가 보고 한국 기독교의 발전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선교단체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한국의 200만 청년들을 위한 기관으로서 YMCA 조직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가 보고서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회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회들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한 기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 나라의 청년들이 지닌 소풍과 기술들은 장점이 되어 강력한 시민사회가 곧 실현되리라는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이제 질레트는 선교사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 주로 외교관들이 되겠죠. 한국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금도 일부 가지고 있었고요. 질레트에게는 초기 사역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득하였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 당시 서울에는 약 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서양식 기관들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1902년도에 그가 와서 1년 동안 지낸 다음에 다시 보고서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역사를 통해 한국인들은 점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3,599명의 일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젊은이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기독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8명의 일본인들이 참가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앞으로 발전해서 장차 일본인 국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고요. 한국의 6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산에서의 사업,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름 캠프로 발전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주로 이제 산에서의 야외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8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참석하는 체육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1901년도 9월 달에 질레트가 서울에 와서 곧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서울의 청년들 8명을 데리고 체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질레트는 첫 번째 어학시험에서 합격하여 앞으로 한국인들과 더욱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선교사들이 점점 많아졌으며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선교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후 조건에 대해서 잘 맞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년회의 조직을 통해 한국의 청년들을 위한 거대한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 무엇보다 질레트는 당시 기독교 성도를 통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었던 다수의 상류층 양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사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질레트는 우선 교회에서 약 150명에서 200명의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고, 이들을 통해 점차 회원을 넓혀나가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상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질레트가 배제학당에 아까 말씀해드렸던 학생 Y, 학교마다 YMCA 조직이 생겨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배제학당 학생 Y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그 학생들이 저희들끼리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질레트와 당시 배제학당의 당장으로 있었던 벙커가 서로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학생 Y를 참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학생 청년회는 대지학당뿐만 아니라 제중원 연합의학교, 정신학당, YMCA 중앙학원, 상동 청년학원, 지방에서는 송도, 개성의 한영소원 등의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질레트는 서울 YMCA 창설과 세간의 건축을 주도합니다.
1903년 10월 28일 창설된 서울 YMCA는 이게 이름은 아니죠. 삼성기독교 청년회, 삼성기독교 청년회관이 되겠죠. 조직 당시부터 회관의 필요성에 따라 각 외교관들과 실업가들을 소속하여 청년회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조직했고, 이 자문위원회의 모금으로 1904년에는 종로대로 북쪽에 있는 작은 기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개화파 인사였던 현영택이 기지와 맞닿아 있는 자신 소유의 부지를 기증하였고, 나머지 필요한 부지는 미국 공사 모간이 기부한 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 6월 29일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칠 수 있었고, 여기에 약속한 대로 워너메이커가 제공한 건축비를 사용하여 회관을 완공하게 됩니다. 서울기독교 청년회관은 1907년 5월 중순부터 설계와 감리는 보행, 그리고 공사는 헨리장. 당시 서울의 많은 건축을 헨리장이라는 중국 출신의 건축가가 많이 했는데요. YMCA 건물도 이 사람이 시공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대대적인 상장술이 거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명신왕 황태자 이글이 1907년이라는 6글자를 삭제하였고, 이것이 정조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글씨가 지금 이제 서울 YMCA 회관 중앙 출입구 들어오는 데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벽면 아래에 그대로 나가 있는 곳입니다. 1908년 12월 1일 회관 개관식을 거행함으로써 서울 YMCA 회관이 종로길가의 대표적인 건물로 우뚝 솟게 됩니다. 이 회관은 960평의 부지, 그리고 약 600평의 건물로 강단을 비롯하여 운동실, 교실, 도서실, 공업실, 습실, 식당, 목욕탕, 사진부, 사무소, 수련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요. 6.25 전쟁으로 완전히 전소되었다가 1967년 4월 15일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갑니다. 그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전태포 선생님께서 전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YMCA는 이 회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운동, 시민운동, 사회체육운동, 사회복지운동, 평생교육운동, 국제교육 및 청년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은 개화파 지식인과 청년들의 활동 근거지로 한국 교회 및 사회 역사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제하에는 항일운동과 개민운동으로, 해방 후에는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 및 시민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청년회관이 건립된 이후 서울 YMCA의 활동은 교육분과, 체육분과, 종교분과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관이 건립된 이후 서울 YMCA의 체육사업, 질레트 재임 시기인 1913년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서울 YMCA 회관이 건립되던 시기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비통한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을사조약 이후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이어 마침내 한국을 정착하기 위한 절차들을 속속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상황이었죠. 그거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기댈 것 없던 사람들이 기독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런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질레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마음이 깨져나간 나라입니다. 이 역사 안에 한 백성이 그렇게 배우고자 하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다시 없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서구 기독교가 제공하는 문명과 그 교훈을 알고자 해서 교회나 학교나 기관에 모집하는 것은 실로 우리에도 엄청난 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바로 여망의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민족의 삶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힘있는 기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과 기대에 불구하여 1908년 11월 해방 건립 이후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각부의 사업 계율을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조직을 개편할 때 그 지난주에 다뤘던 터너 주교가 회장에 신설이 되는 것이었죠. 운동부는 세운동과 유의를 교수하며 서울 시내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운동실, 부속 보육실 및 개복실을 마련할 것이고 자전거 치수를 특선하고 갈구, 정구, 타구, 농구 등 야외운동기구 전치실을 두고 장차 대운동장을 마련할 것이다. 제가 이거 갈구, 타구 그걸 보면은 타구는 야구를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갈구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농담에 갈구냐 하는 그런 갈구가 나오는 근데 갈구가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인가요? 총농관, 총관이. 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6월 1일부터 1909년 6월 말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서울 YMCA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회원 총수가 1018명 가운데 한국인 113명, 외국인 29명, 도합 142명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 액티브 멤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1015명과 외국인 3명, 도합 1018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소시에이티드 멤버입니다. 주로 그 학생 Y, 학교에 있는 학생 Y의 회원들이 그 회원들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들은 일반 회원이 934명, 학생 회원이 194명, 외국인 회원이 32명으로 구분되고 계층으로는 상류층 557명, 중산층 509명, 공무원 42명, 왕족 9명, 선교사 26명, 전문업 종사자가 17명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새로 가입한 회원은 273명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회원이 중산층 이상이었으며 회원수가 당시에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 분과가 크게 아까 말했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교육, 체육, 종교 분과였습니다. 교육은 성경, 문법, 역사, 지리,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식적인 과목들을 실제로 YMCA에서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3년 과정에 74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어 상급반, 일본어 상급반, 그리고 무역 과정, 야간학교에 79명, 그래서 15세에서 33세까지의 학생 22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체육분과는 야외운동과 실내운동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야외운동은 연인원 2,589명, 실내운동은 4,192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실내운동의 인기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1905년 그 딸이 죽은 이후 바로 그해 봄부터 정기적인 연례운동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5회 연례운동회가 개최되어
장거리 달리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이어달리기, 그리고 깃발 달리기, 줄다리기 등을 시작했는데 모두 2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1905년부터는 정기적인 연례운동회를 시작하여 육상 종목을 중심으로 대회를 펼쳤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1905년 5월 22일 YMCA 운동회가 처음으로 52명의 학생들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분과는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종교 특강, 그리고 학생 기도회 등과 성경 공부 모임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연인원이 25,382명. 당시 서울 YMCA에서 종교 분야의 기준도 매우 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서울 YMCA가 교육, 체육, 종교의 세 가지 분과를 구분하여 사업을 전개한 까닭에는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덕체의 정신이었습니다. 청년회의 가장 중요하고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덕육, 그리고 지육, 체육이다. 이것은 소위 세 가지 가르침이니 대적, 사람됨은 도덕, 그리고 지식, 신체 건강. 이거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인격이 타락하고, 인격이 타락하면 세계와 만국, 그러니까 반국은 물론 한 가족, 한 사회인들 어찌 평안함을 바랄 수 있으리요. 이것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청년의 내에 각 부분을 설치하여 종교부는 청년의 도덕심을 양성하는 목적이고, 교육부는 청년의 지식을 교육하는 목적이고, 운동부는 신체를 건전하는 목적이니 이를 실천하고 행하는 방법은 좋은 의사가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약을, 적절한 조치를 해서 치료함과 같으니 이것은 각각 지방의 관습을 서로 참고하고 시기의 편의를 짐작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부는 청년의 도덕심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교육부는 청년의 지식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체육부는 신체를 온전히 건강하게 하는 목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각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가 전인적이고 통전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체육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 중심에 질레트가 있었습니다. 1912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에 관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각 경기당 평균 참여자 숫자는 유도에 8.5명, 야구에 22명, 축구에 25명, 농구에 11명 등 주요 경기 종목이 유도, 야구, 축구, 농구 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15년 9월 30일까지 정리된 보고서에 의하면 야외 운동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유도, 조립체조, 등산 등이 있었고, 야구팀은 서울학교 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따져보면 배구는 아마도 1913년경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1914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체육경기 통계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조련, 유도.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도가
단연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1913년 필립 질레트가 서울을 떠나기 전 서울 YMCA를 총괄하는 총무로 실무 책임자로 있을 때의 주요 체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질레트는 무엇을 했느냐? 1905년 질레트가 체육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 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 사업은 대단히 인기가 많다. 그러나 지도자 부족으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는 없는 형편이다. 본 운동회에는 52명이 여러 종목에 참가하였다. 1905년도의 체육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처음으로 첫 연례 YMCA 체육대회가 시작되었고 그 직전에 바로 딸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시절이었죠. 사람들이 체육에 관심을 갖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정작 이 체육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 같은 것은 홈베이스, 그 베이스볼이라고 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운동 아닙니까? 탕자가 1루로 갔다가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1점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성서적인 기간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런 것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경기 방식,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게임을 해야 재밌고 즐겁고 공정하고 협동심을 기르고 페어 정신,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근데 지금 그 중요한 체육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레트는 국제 YMCA 체육 트레이닝 학교, 스프링필드 체육학교에서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 체육인이었습니다. 그 체육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 YMCA가 시작될 때부터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체육은 생소한 것이었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잘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극히 많았지만 어떻게 해야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방법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그 종목대로 훈련했지만 이 당시에는 과거도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거에 필요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그 체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 YMCA 체육사업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광경, 체육을 막대기로 공을 차고 골대에다 공 이런 것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질레트가 선수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레트의 근대 체육 종목의 도입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레트는 1904년 봄에 한국의 야구를 소개합니다. 서로 볼을 던지고 받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세계 제1의 한국 야구가 되었죠. 서울 YMCA 회원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기 때문에 질레트는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1906년 3월 15일에는 훈련원 마동산에서 한국 야구사의 획을 긋는 최초의 야구 시합을 덕어학교와 갖게 됩니다. 아마 이게 그 YMCA 야구단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하겠죠. 당시 훈련원은
동대문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훈련은 마동산, 그 말이 뛰어노는 동산. 이것이 아마 올라가 보면 동대문 야구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삼성신문 1906년 2월 17일자, 그래서 음력 날짜입니다. 타구 성회, 황성 기독교 청년대학과 덕어학교 학도가 마동산에서 이때 타구회를 시행하였는데 덕어학교가 3차 승하고 또 같은 토요일에도 2차를 승하였더라. YMCA가 다 진 거죠. 5번. 근데 5번 다 이렇게 졌습니다. 동아일보 1934년 3월 2일자에는 한국 농구가 도입된 시기가 190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레트는 새 회관을 건립한 이후 YMCA 회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농구를 가르치게 됩니다. YMCA 석탄 보관소를 정리해서 비록 야외이긴 하지만 농구 골대를 세우고 농구를 시작하게 되죠. YMCA 농구팀은 1907년 7월 23일 동경 유학생팀과 한국 최초의 농구 시합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1916년에는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서 원래 실내 스포츠였던 농구가 활발하게 보급되었고 1920년대에 이르면 일본 원정을 다니고 체육부에서는 농구 강습회를 열기도 했는데 너무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어서 공짜로 하지 못하고 돈을 받고 강습회를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신문 1906년 5월 30일자 기사에는 YMCA에서 축구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6월 9일 토요 상후 10시에 신능사로 대운동회를 설하고 보유, 경주, 축구 등 신문 지혜를 할 터인데 등장 각양한 자의 장기를 수하여 당일 절차 목록에 성명을 개간하기로 하였음에 장기가 있는 회원들은 태 목록에 기록되지 못할까봐 성명을 아주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패는 은으로 제조한다더라. 이를 통해 축구 역시 질레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라는 건데요. 1916년도 YMCA의 바나트 정교사의 간사에서 도입되었다고 하는 것이 체육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지만 아까 보았듯이 1912년 9월 30일자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던 종목이 1914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했던 경기, 배구 경기에 69번 했던 경기에 연인은 1874명이 참여했다는 통계가 보면 최소한 1913년에는 시작되었다고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구 역시 질레트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빙성은 없어 보였지만 농구를 소개했던 1934년 3월 3일자 동아일보에는 배구도 1904년에 시작되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는 말을 보겠습니다. 질레트는 1913년 5월 13일 한국을 떠나 상하이로 갑니다. 한국인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고 250여 명의 대우를 받으며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상해로 떠나게 됩니다. 질레트는 헐버트와 마찬가지로 일제에 의해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떠나고 난 자리에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양화진에 그녀의 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는 그가 설립한 서울 YMCA 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떠나고 난 자리에서 한국 청년들이 근대체육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며 협동심과 함께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노력의 기쁨과 보람으로 한국 청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끝으로 서울와의 100년사에 나오는 체육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신앙과 도덕의 개신으로 근대화의 커다란 전인력으로 현존하였던 기독교는 성육신적 삶의 통전적 활력에서 창조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의미를 터득하도록 참신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에 이 YMCA를 동원한 셈이었다. 신앙의 역사성과 복음의 사회성, 그리고 자연의 계시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개발하고 실현한 거대한 힘이 이 체육활동이었다. 기독교는 마음과 아울러 몸의 공조임을 시위하되 창조신앙의 감격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복음주의적인 신앙과 함께 그 좌우의 균형을 잡아 한쪽에 기우는 일이 없이 발전시키게 한 힘이 바로 이 체육 개신 활동이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의 몸의 몸됨, 육체,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활동, 신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것이 바로 역사의 구체적인 신뢰가 YMCA의 체육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